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요점은 이렇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세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변화 속에 있는 일체에 대한 원리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일체의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오랜 동안 사색을 거듭해 왔죠. 그래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사색의 내용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종교에서, 철학에서. 오늘 공부할 것은 세존이 설명했던 일체의 원리를 지금 공부하려고 그래요. 세존은 일체의 존재를 인식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충격적인 말이에요. 세존은 일체의 존재를 인식의 원리로 설명했어요. 세존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인식의 원리였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인식의 원리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인식한다. 아, 내가 이렇게 시각하고 있구만. 내가 이렇게 청각하고 있구만. 내지 내가 이렇게 정신하고 있구만. 이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세존은 인식의 원리에서 존재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세존이 설명한 연기라는 것은 거기에 인식의 원리도 나타나 있고 존재의 원리도 나타나 있다. 이렇게 알아둬야겠죠. 그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것이 인식의 원리가 존재의 원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면 인식의 원리가 존재의 원리다. 이 말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식의 원리가 존재의 원리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고 전에 배웠던 이 세존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돼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나는 세존이 설한 법 중에서 이 법이 하늘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별같이 깨졌어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나머지 청각하기 때문에 이라고 한다. 내지 정신하기 때문에 의라고 한다. 이런 말은 오늘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 하나만 이해해도 인식의 원리가 존재의 원리다. 이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일까요? 시각하는 인식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각하는 인식 행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존재해요. 이 말은 아니 존재하는 이유 또는 아니 존재하는 근거는 시각하는 인식 행위입니다. 이 말을 이해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인간들은 사유를 할 때 어떤 사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상적으로도 묻잖아요. 근거가 뭐야? 이유가 뭐야?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 근거가 뭐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겠죠. 세존은 아니 존재하는 이유, 아니 존재하는 근거가 시각하는 행위에 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각하는 인식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 존재한다. 시각하는 인식 행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존재한다. 아니 존재하는 이유 또는 아니 존재하는 근거는 시각하는 인식 행위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둬야 돼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인식한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도 좀 경이롭지 않아요? 인식한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공부가 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식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말을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식 방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지 이렇게 한다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의 뜻을 체화할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숙달하고 해야 돼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숙달하고 체화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근이라고 그래요.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남긴 유후는 간단합니다. 방해하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냥 그분이 산 한 생의 인생을 그냥 요약한 말이 한 문장이에요.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 임마. 인식의 방식을 바꾸려면 부지런히 숙달해서 이것을 체화해야 돼요. 체화해야 시각하기 때문에
안이 존재한다는 이 말을 실천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으로 사는 한 시각하기 때문에 안이 존재한다는 그런 인식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인식할까요? 주의 깊게 잘 들어봐요. 중생은 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각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존이 가르친 것은 이거죠. 시각하기 때문에 안이 존재한다. 그런데 중생은 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각한다. 이렇게 이해가 바뀐 거예요, 지금. 언뜻 들으면 이 두 말은 차이가 좀 없는 것 같죠.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시계, 식별 능력이 흐리멍텅해요. 시계, 식별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왜? 일단 그는 이 세상의 변화에서 고통을 잘 지각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세존이 왕자인데 뭔 괴로움이 있었겠소. 아버지가 그냥 세상에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냥 막 여름에 잘 지낼 궁궐도 지어줬어. 산속 막 전원주택보다 더 으리으리한, 거기다가 막 시녀 수십 명, 음악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막 인도 전역의 수배에서 세상의 스승을, 뭐가 모자라겠어요. 그런데 왜 세존이 고를 느꼈냐고. 왜 느꼈을까? 사람은 어디선가 이 괴로움 하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다는 것은 목에 가시가 박혀 있는 상태이다. 다른데 가시가 박혀 있어도 괴로워. 근데 그 가시가 뺄 수 없는 가시요. 가시니 뭐겠어? 괴로움의 가시야. 옆에 놈이 귀찮게 해서 괴롭고, 또 아는 놈이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아서 괴롭고, 또 내 재산 다 말아먹은 그 녀석이 괴롭고, 또 원하는 뭐가 안 이루어져서 괴롭고, 괴로움이 왜 없어? 그런 가시가 목구멍 한가운데에 다 박혀 있어. 괴로움이 몸에 박혀 있어, 임마. 그거 빼지 못하고 숨 끊어지면 또 가시 박힌 채로 또 유래해야 돼. 징그럽지 않냐? 시각하기 때문에 안이 존재한다. 이 말과 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각한다. 이 말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후자의 말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 후자의 말은 인식이 뒤집혀 있는 것이에요. 뒤집혀 있다고. 이것은 잘못된 인식 방식을 드러내고 있는 말인데,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도몽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전도몽상. 전도라는 말은 뒤바뀌어 거꾸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 뒤바뀌어서 거꾸로 되어 있다. 몽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허망한 인식을 몽상이라고 그래요. 뒤바뀌어 거꾸로 있는데, 인간이 뒤바뀌어 거꾸로 있는 것을 모르는데 그것에 매달리기 때문에 나중에 허망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뭐야. 그것이 아니네. 전도몽상은 있는 그대로의 인식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인간 인식의 핵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탐욕 때문에 인식이 뒤집혀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의 인식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되어 있는 그대로의 인식이 아니다. 왜? 뒤집혀 있지 않은데 뒤집혀 있는 것으로 자기가 착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깨달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되어 있는 그대로의 인식을 바르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야. 쉽죠? 있는 그대로의 인식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중생에게 있어서 깨달음은 이런 사건이지, 바뀌어 있는 이 전도몽상을 물리친 것이겠죠. 그런데 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각한다라는 인식을 하면 우리는 존재에 매달려 살게 돼요. 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각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우리는 안이라고는 존재를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시각한다고는 행위를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존재를 중심으로 살겠지요. 내 눈 하면서. 따라서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로 살지 못해요. 중생의 비극은 뭡니까? 영원하지 않는 존재에 매달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런 존재에 매달리는 이 습성은 어디에 생겼냐?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간단해요. 잘못 생각한 것을 놓으면 돼요. 아, 이거 잘못 생각했네. 잘못 생각하기는 중생의 특징이야. 존재에 매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중생은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에 시달리게 돼요. 존재를 갖고 살면. 그래서 결국 존재의 괴로움인 생로병사에 의해서 묻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시각이기 때문에 아니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부디 인식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전도몽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 존재합니다. 지금 바로잡으세요. 여러 번 설명했는데 산을 시각하면 시각하는 안이 생겨나요. 그 안이 존재합니다. 바다를 시각하면 시각하는 안이 생겨납니다. 그 안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시각하면 그 무엇을 시각하는 인식행위의 결과로 안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안의 조건 발생이라고 합니다. 안은 시각하는 인식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존재입니다. 안은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경험적인 존재 이렇게 말을 해요.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다는 것이 바로 경험 아닙니까? 안은 시각하는 행위의 원인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니까 안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실체가 아니니까 아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실체가 아니니까 아니 나의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세존이 말씀하셨어요. 안은 나의 것이 아니다. 안은 내가 아니다. 안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안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존재가 있어서 시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각하기 때문에 안이 존재합니다. 시각하는 인식 행위는 조건적으로 발생하지요. 이렇게 안은 실체 없이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다. 시각하기 때문에 안이 존재한다. 이 말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은 조건 발생의 행위이고 안은 조건 발생의 존재입니다. 이 두 말을 합하면 무슨 말이에요? 행위가 존재한다. 뭐가 존재한다? 행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행위를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육내입체와 육유입체 모두는 조건 발생의 인식행위이고 조건 발생의 인식 존재입니다.